어느 추운 밤 인적 드문 거리에 눈밭을 신나게 뛰어다니는 강아지들.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되게 당황스럽고 어이도 없고. 산 생명인데 그거를 어떻게 또 쓰레기봉 계속 묶어가지고. 충격적인 유기 사건. 쓰레기장에서 발견돼 가까스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총 4마리의 강아지들.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유기 사건의 전말을 추적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강원도 태백의 한 동네입니다. 저는 지금 태백의 한 중학교 인근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이곳 쓰레기장에서 충격적인 유기 사건이 벌어졌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왔는데요. 이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살아있는 4마리의 강아지들이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이곳 쓰레기장에서 먼저 2마리의 강아지가 발견됐는데요. 최초로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했던 수진 씨. 제가 엄마 만나고 이쪽으로 강아지 데리고 내려오다가 이쪽에서 검은색 봉지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풀어봤거든요. 봉투 안에서 울음을 토해냈던 건 아직 어미젖도 채 떼지 못한 새끼 강아지들.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여서 애들이 일단 다 젖어 있었고 엄청 벌벌 떨고 있었어요. 발견 못했으면 그냥 쓰레기 차에 이렇게 버려지게 되잖아요. 강아지들은 보호소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일 후인 지난 2월 2일 2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인근의 또 다른 쓰레기장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저 뒤에서 돌아다녔어요. 저 뒤쪽으로? 네. 애들이 경계가 좀 심하고 좀 낯을 가리는 것 같았어요. 밤 10시 15분경 귀가하던 정욱 군. 길가를 돌아다니는 새끼 강아지 2마리를 발견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보호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근처 쓰레기장을 보니까 이 빈 포대자루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애들이. 유기됐다고 판단해 1시간 반가량의 분투 끝에 강아지들을 구조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뭐라 하시니까 계속 저도 어쩔 수 없이 사장님한테 전화했던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은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성구 씨. 급한 대로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 강아지들을 임시로 보호 조치했습니다. 데리고 왔을 때 상태는 좀 어땠어요? 애들이요 경계심이 되게 강하고요. 네. 제가 뭐 만질 수가 없었어요. 처음 데려왔을 당시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던 강아지들. 음식으로 달래보지만 구석으로 숨어 나오질 않는데요.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조심스레 호기심을 보입니다. 이곳에서 지낸 지 3일이 지나자 조금은 경계를 푸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마음이 아프죠. 뭐 저렇게 경계심이 강하니까 애들이 상처를 입었나? 뭐 이런 생각에 키워볼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저희도 애기가 너무 어리고 어쩔 수 없이 못 키우는 게 좀 안타깝죠. 2마리의 강아지 역시 시청에서 관리하는 위탁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체 왜 살아있는 생명을 쓰레기장에 버린 걸까요? 혹시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인근 동물병원을 수소문해봤지만 진료 기록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대신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은 믹스종이에요. 믹스예요. 그리고 생후 얘네 같은 한 45일에서 50일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1차, 2차 따로 버린 것 같은데 종류로 같은 종이에요. 또 얘는 둘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한 사람이 버린 게 맞아요. 강아지들의 외모와 유기 수법까지 흡사한 2 사건. 정말 한 사람의 소행인 걸까요? 그런데 취재 도중 2차 사건이 발생한 부근에 설치돼 있는 CCTV를 발견한 제작진. 이 카메라에 유기하던 당시 상황이 찍혀 있지는 않을까요? 시청 관제센터에 협조를 구해 확인해봤습니다. 사각지대 있는 이쪽에서 이 안쪽으로? 예, 뒤쪽 편을 해서 아쉽게도 강아지들이 처음 CCTV 화면에 등장하기 직전의 상황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동네 주민들은 뭔가 좀 다른 사실을 알고 있진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람들이 키우다가 6, 7마리, 7, 8마리 나누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버리고. 옛날에 요 근처에서 검은 봉다리에 강아지 갓 탯줄 자른 새끼 강아지 4마리인가? 5마리 본 적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때도 여기 근처였어요. 아무튼 이 동네 쪽. 개 키우는 집이 두 집밖에 없잖아. 우리 앞에 집하고 이 집하고 전. 제보를 받은 그 두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울음소리로 반겨주는 이 개. 검정색과 갈색이 섞여 있는 털의 모습이 강아지들과 닮아 보이는데요. 혹시 녀석들의 어미는 아닐까요? 뭔데요? 아, 왜요? 아버님 혹시 요 개 요즘 뭐 새끼 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저기 순놈인데. 아, 순놈이에요? 예. 최근 교미를 했을 가능성도 없는 상태. 그렇다면 남은 한 집에 이 점박이 개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뭐 암놈이에요? 예, 암놈인데요. 아, 최근에 뭐 임신한 적이나 뭐 이런 적 있어요? 우리는 저거 아마 오래돼가지고 임신 못해. 아, 임신. 넘었어요, 저기 아마. 누가 이렇게 버렸는지나 뭐 이런 거 좀 짐작 가는 것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동네에서 말고 딴 동네에서도 밤에 갖다 버린 수가 있어요. 누가 언제 버렸는지도 추정이 어려운 상황. 비교적 외진 곳이라 목격자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대로 포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봤습니다. 경찰은 시청의 수사 협조 요청에 적극 동참하고 있었는데요. 법대로 하면 요거는 가태료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진 않아요, 원래는. 사회적으로 뭐 이슈도 되고. 그래서 나름 지금 어제하고 오늘 CCTV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 자전거 앞 바구니에다 싣고 봉지 담아가지고 가다가 거기서 버리고 가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지금 나가서 지금 그 사람을 특정하려고 주변 탐문하고 있어요.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1차 사건의 유기 장면이 포착된 상황. 그런데 강아지를 보호했던 성구 씨는 수사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1월 29일 날에 시에서나 경찰들이 이제 그 당일날 완벽한 조치를 했으면은 아마 이 두 번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차 사건의 CCTV를 조금만 더 빨리 확인했다면 2차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 동물 유기 사건은 과태료 부과 사안이기에 수사 주체는 시청이었는데요. 지금 시청에서 현재 어떤 조치를 좀 취하고 있나요? 저희가 뭐 어떤 수사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강아지 주인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바란다는 전단지를 그 유기한 장소 주변에 좀 부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차 경우에는 CCTV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버리는 사람을 확인을 하고자 했는데 사각지대에 위치해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아지들이네. 시청도 나름의 노력을 했다지만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던 그때 그 전말이 확인됐습니다. 찾았는데 74살 먹은 제2급 장애인 할아버지예요. 1월 20일 그 할아버지가 버린 건데 2월 1일은 뭐 아니고 병원에 15일 동안 입원해서 나와보니까 걔가 이제 새끼를 낳은 거예요, 2마리를. 약 한 보름 정도 키우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은 줄 알고 검은 뭉치에 담아가서 자전거에 싣고 갖다 버린 거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버렸던 개가 살아있다면 자기가 키우겠다 하더라고. 시청에서 유기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 그 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추운 날 쓰레기장에 버려진 강아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동물 유기 사건의 수사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올해 1월 9일에 현재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기존의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던 그 동물 유기 행위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동물 학대 행위로서 이제 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는 행위로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동물 유기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이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길 바랍니다.